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잔뜩 흐려요. 그래서 잠시 후에 11시 이후부터 비가 좀 온다는 예보가 있기도 하던데 이 스튜디오로 오는 길에 조금씩 흩날리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이동을 모쪼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한 700분 가까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요. 좋아요를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닭간다의 아주 괜찮은 논평이 많이 퍼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초정밀 정치 해보시죠 닭간다. 먼저 두 분의 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은 앞에 일정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곧 도착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좀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어떡해요? 오늘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좀 나아요? 네.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까? 네, 오늘 9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요? 네. 비가 조금 나를 감싸주고 있다. 네, 그래서 패딩을 벗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 와갖고 좀 보고 싶었죠 우리가. 그러게요. 어디 갔다 저도, 오셨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 하노이 어떤 일로? 쓰레기 보러. 보통- 제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예. 쓰레기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맺고 있어요. 나중에 원월드를 만들려고. 오. 통일 세계를 통일 쓰레기 통일- 단체의 통일 통일 쓰레기. 유엔 산하에서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야? 제가 꺼낸 거 아닙니다. 스스로 네, 통일 아시아 얘기를 지역을 하시네요. 통일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해저 관련하여. 터널도 막 아시아 지역 다 만들고 그렇습니까? 하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 시계도 주고 시계 돈도 뭐 주고 어때요? 이러면서 좀 2천만 원짜리 못 주지만 2천 원짜리 정도는 제가 이렇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오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는 오늘 예보를 봤는데 네. 비가 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후부터 온다고 맞아, 그래서 그 우산 준비를 안 했는데 음. 막 내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예. 내렸는데. 예. 그래서 뭐 근데 많지 않아서요. 네. 적당히 맞으면서 왔습니다. 좀 적당히 맞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머리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막 온갖 걸로 가립니다. 이 네.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뭐 잔잔한 그냥 비여서. 네. 예, 그래서 비가 오면은 가방을 뒤집었으면 그게 명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죠. 명품을 대수롭지 않게 어.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기인 총장 오시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두 분은 좋아요 누르셨어요? 저는 지금 아예 누르고 켜놨잖아요. 아예. 그래요? 예. 그리고 저 100점하고 여기 하트하고 이런 거 음. 막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요거를 좋아한대요. 이거 오.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 간단히 얘기 좀 하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이게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의견들이 좀 분분한 가운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럼 베트남 가실 때 좀 이렇게 바꾸셨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바꿨다가 또 베트남은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동. 동? 네. 예, 그러면 그거 때 조금 부담스러우셨겠다. 그냥 카드 썼습니다. 카드 써도 나중에 또 달러로 계산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맞아요. 그렇게 돼요. 원화로 결제 안 되도록 해놓고. 맞아요. 원화 가치가 낮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거의 1,500원에 근접하면서 야, 이게 심리 저항선이 1,500원 선인데 이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외환 위기 수준인 거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근데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외환 위기가 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음.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 같으면은 외국에서 뭐 돈을 벌면 우리나라로 다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외국에 그냥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로 돈을 갖고 와서 다시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거기다가 남겨놓고 거기에서 그냥 재투자 하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하고 팩스시트 맺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2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대요.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2천억 달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 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환이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1,4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갖고 올 필요가 없고 앞으로 나갈 일만 있으니까 그러한 심리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과거와는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골드만 삭스인가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내년도에 1,390원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쯤 있어요. 그렇게 좀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바로 되지 않을까? 내년이 바로 한 달 뒤인데 예. 지금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환율 문제, 그러니까 이 지적 뭐 다 네. 제가 뭐 예측이니까 네. 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환율 얘기를 하면서 환율 이렇게 오르면 국민 재산 7% 8% 날아간다. 성장률 갉아먹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게 불과 한 1년 몇 개월 전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다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변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냥 비판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여러 가지 외국에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바꾸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원으로 내잖아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럼 그거를 해외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달러 수요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달러로 우리가 외화채를 발행해서 그 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다 만기칠람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달러의 이 환율 얘기는 어느 순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뒤로 빠져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에 뒤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총리가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정부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여러분들이 서학개비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은 무슨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 저 여기서 더 이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전 이번에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 있다고 봐요. 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인선을 했는데 어제자로 임명이 됐죠. 김성주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 앉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직전은 아니죠. 이 이전에도 국민연금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앉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금에 대해서 나름 국회에서 활동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환율이나 여러 가지 기금 운용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또 다시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환율 방어 잘 할 수 있는 거야? 이분에게 또 맡겨도 되는 거야? 그럼 대통령은 왜 환율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성주 이사장 이분이 이 정동영 의원이랑 같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빠지면 이분이 됐고 네. 두 분이 경선을 꽤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이 장관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천을 받은 건데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에 이분 또 그만두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동영 장관 국회의원 한번 또 다음에 또 시켜주려고 이분 발 묶어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율 문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좀 방어하려는 이런 대책 자체가 또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 노후 자금인데 노후 대책을 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불안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뭐 이게 책갈피 외화 유출이라도 막아서 그렇게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지 국민께 좀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서
다고 하는데 그건 지시를 해가지고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지금 국민연금 어쨌든 연장이 됐잖아요. 네. 1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수합해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외부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처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최소한 이 최대한대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던 일이고 실제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이 당국에서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이걸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외환이 계속 올라가면 수입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선 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차분하게 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통장에 우리가 만약에 돈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지만 이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데 또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저축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불안으로 가중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적당한 그리고 아주 현명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어요. 네. 네. 180일 동안의 수사 여정을 마치고 어제 발표를 하면서 종료를 했는데 이게 내란 특검의 활동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저는 점수 주기 좀 힘들어요. 저는 낙제점이라고 봐요. 낙제점이면 아예 그래도 빵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몇 점 정도? 아니 뭐 이 비상계엄이란 초유의 상황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이제 이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저는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그 특검의 발표를 보고 나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어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검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이제 꽤 맞춰서 실체가 없는 걸 실체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는 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3명의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그 중에서 6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특히나 박성재 장관 같이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고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의원 전부 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각이 된 이유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제 발표를 보고 나니까 네. 이래서 기각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논리가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한 거죠. 특검이 6개월 동안 정말 이 역대급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네. 최장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을 쓰면서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았어요. 초기에 한 3,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나온 그 결과가 이 정도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많아요. 첫째, 오늘 많은 언론이 일면에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왜 12월 3일이냐? 왜 12월 3일 날 개엄을 한 것이냐?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의 설명은 그거예요.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었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기에 혼란 상황에서 틈타 계엄을 했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혼란 기간이 그럼 1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2달이 넘는 기간이에요. 예. 그 기간 중에 왜 국회의원들이 모두 국회에 있는 평일 저녁에 계엄을 했을까? 전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정말로 본인이 정말 의도한 대로 하고 싶었으면 국회의원들이 없는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이럴 때 한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얘기는 2달 반의 여러 오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중에 왜 12월 3일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했느냐? 그러니까 특검의 말은 22년 말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22년 말부터.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근거 중에 크게 된 게 2가지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과정에 내가 비상대권이 있다. 이 한마디를 했고 또한 노상원 수첩에 여러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그 2가지 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22년 말이었으면 대선 출범하고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대선 끝나고 정부가 출범한 지. 네. 그리고 총선까지도 굉장히 멀리 남아 있어요. 네. 정부가 의욕적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 단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노상원 수첩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상원 수첩, 이 노상원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상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노상원 수첩이 계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이 굉장히 이런 조금 더 이런 굉장히 헌정사에 되게 안타까운 일, 정말로 민주당 얘기대로 여러 가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해놓고도 이 정도밖에 수사를 못 해놓고 이거를 국민 앞에 발표를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특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뻔한 결말이어서 이게 내란의 핵심 인물들을 구속을 시키고, 뭐 정청래 대표가 늘 주창하는 위헌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뭐 통일교 게이트 터지고 이러면서 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동학 최고 보시기에는 이번에 내란 특검 활동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점 정도 주세요? 저도 되게 좀 아쉬워요. 한 60점?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부족하게 수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뻔한 결말만 나오는 왜냐면 거지?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관련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상적 범위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가짜 출근 차량, 가짜 퇴근 차량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공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공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뻗어가지고 실려 나가고 이런 게 대통령이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뭘 국민들한테 설명한다 하더라도 비논리적이다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자체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검에서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민주주의나 이런 지금의 현재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를 공공연하게 지도부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또 아쉬운 것은 박성재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 실패시킨 거. 이거는 좀 너무 좀 뼈아픈 지점이었다. 구속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계엄을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딱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들이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다.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한덕수, 추경호 뭐 이런 분들이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정도 중책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부분이 점점 옅어져 가요. 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무죄 아니야? 설마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진짜 12월 3일에 왜 그날을 선택한 건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전혀 모르죠. 이거 너무 설득력이 약한 거야. 뭐 미국 대선 기간, 뭐 선거 기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먹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특검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걔네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모두가 할 수가 없어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다만 술 증언을 먹고 술김에 한 거다 이 말을 하기가 그걸 할수 어려우니까 없죠. 끌어당긴 거야. 아니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일 텐데. 그것도 설득력이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 상황에서 밝혀진 것과 네. 그동안 실시간 피의 사실 공표를 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범죄 혐의와 어떻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역설적으로 이 특검이 6개월 동안 너무 수사 광풍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무죄가 밝혀진 게 굉장히 많아요. 특검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 김건희 여사가 다 지시했다면서요. 아무 연관이 없는 게 그것도 어떡할 거야. 그동안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주장했던 건 네. 그 박지원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 뒤에서 조종했다. 그거 덮으려고 지시한 거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특검조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다 간 것 같아요. 오빠 너 때문에 망했다. 내가 다 생각해 다른 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아니, 나 이게- 성형외과 가 있었다. 막 이렇게 너무 알리바이가 다 맞아버려. 김건희가 뭐 내란을 일으켜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지만 네. 내란을 지금 일으켰을 당시 윤석열의 심리 상태는 네. 이미 이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돼서 특검을 계속 야당에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놓고 그냥 검찰이 대놓고 국민들 다 보세요. 김건희는 다 무죄입니다. 김건희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무죄로 처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열망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몰려 들어오니까 특히나 11월 5일 날 대검으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그 누구죠?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 공천 그 개입이 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특검에서는 윤석열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그러하니 그렇게 정황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전 여사가 실세다 비선 실세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기가 안 맞고 대체 조은소 특검 뭘 한 건지를 모르고 아니, 저는 비선 실세는 맞죠. 근데 이게 V0는 맞죠. V제로는 맞지만은 그 내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밝혀지지를 않으니까 이걸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때문에 그랬다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를 정치권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에요. 특검 출신이에요. 정권을 내주면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랑 정권을 뺏긴 이후에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서 이거를 모두 막아보겠다? 이게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검이 또 하나 얘기한 게 그거예요. 22년 말부터 계엄을 준비해서 이 군 인사를 했고 자기 사람들도 채웠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일을 딱 선택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군 인사를 했는데 근데 3시간 반 만에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더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잖아요, 지금. 그것도 일단 맞지가 않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민주당이 주장했지만 이번에 허구로 드러난 게 사법부 개입이에요.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해서 특검이 이것도 수사를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상계엄 일어난 그 이후에 계엄사에서 법원행정처에 파견하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법원행정처는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지기현 판사도 조사를 했어요.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통신 기록이랑 다 들여다봤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마지막에 또 있죠. 안가 회동. 네. 안가에서 회동해서 뭐 계엄을 모의하고 사후에 수습 방안을 모두 모의했다. 전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로 여론전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명이 됐나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6개월 동안 대국민 여론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초유의 사태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네. 더욱더 적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죠. 이 과정조차 적법하고 철저해야지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검이 6개월 동안 이 광풍을 불고 했지만 결국 드러난 게 밝혀진 게 너무 없고 이조차 너무 허술하다. 이제부터의 고민은 사법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퐁퐁 다시 원님이 7,500원 슈퍼챗 주시면서 술 먹고 계엄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오셨는데 그 정도로 너무 근거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니까 몇십 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듣고 있는데 되게 허망한 거예요. 저게 과연 몇백억 예산을 써가지고 가동한 특검이 맞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할 때 정상적인 범주에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성공할 거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이 어디 어느 잣대에 놓고 이거를 실행했지라고 그거를 껴맞추기로 이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건희 씨 건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영향 미쳤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는 원래 좀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뭐 조금 바꾸거나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야의 균형이 이제 무너졌어요. 본인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쨌든 윤석열한테는 권력을 더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총선에서 몰아주셨잖아요. 민주당에. 네. 그 이전도 원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체제였다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민주당에 무언가 계속 만나자고 하고 명분을 깔았어야죠. 그러면 의회가 폭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자기가 계속 만나려고 하는 노력, 뭔가를 주려고 하는 노력, 뭔가가 계속 그 명분으로 쌓여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민주당을 배격하고 이 국민 민심 배격하고 모든 걸 다 그냥 뭐 불령인가 그 대통령령으로 그냥 다 모든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처음엔 하다가 그 브리핑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끊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과 그냥 단절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거를 공공연하게 이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특히나 김용현하고는 그런 얘기를 되게 깊게 나눴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 이거를 좀 획책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이동학 형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적 영역은 또 다른 거예요. 정치인이 주장한다고 그게 다 법적으로 단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역, 사법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막 그 수백억을 주고 지금 6개월이나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걸 밝혀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정치권의 주장이 있으면 그거 어떤 이런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발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넘어가고 사법부의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에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종합 결과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조차 중도에 계신 이른바 중도에 계신 분들조차 저관여층인 많은 정치 저관여층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것과 이런 상태로 결론이 났어. 판결이 났어. 근데 그 판결문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 내용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온 게 내란전당 재판 근거예요. 결국에는 이 정상적인 사법부에서는 사법 영역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결론이 도달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임의적인 아니죠. 거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체포적 부심에서 풀어준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그 누구에게도 70여 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유독 윤석열 한 명에게만 적용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러면 그 뒤로 윤석열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다른 누군가들에게 계속 적용할 거냐 그랬을 때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신뢰가 일단 무너진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는 이 역시도 네.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 법이 없는데 법을 아니지, 적용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왜 그거를 더 하지 못했느냐?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공수처에 없는데 공수처가 경찰을 올감해서 그래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위법한 영장 청구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굉장히 그 법적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영향이 1번으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해서 구속을 유지할
가운데서 만약에 이 체포영장 이 발부와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법원이 더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례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그 유사한 사례에서 그게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원에서는 특히 검찰에서는 똑같은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그 어떤 수사권의 문제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하면서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왔던 내란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법적 공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량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지금 그거를 그런 보세요. 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르고 그냥 직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 주장은 아니라는 말씀인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도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그 잣대를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건 또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잣대가 국민들이 이걸 볼 때 네.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을 네. 두고 신뢰 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죠. 그거는 판사의 법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기 법적 기준이 때문에. 없는데 보세요. 날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쓴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저로 쓴 교과서에도. 근데 시간으로 계산했잖아요. 아니, 이거를 도대체 어느 국민한테 이거를 얘기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지금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반응이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좀 그런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를 내줄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민주당이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적어도 공정하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일단 신뢰를 줘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공정이라는 기준이 네. 민주당에서는 되게 자기 위주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보세요. 입장에서 왜냐면 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증거가 계속 흐리멍텅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도 지금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끌어지고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죠? 근데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건 있잖아요. 조혜대 대법원장이 그 재판 기기를 앞당기겠다 했을 때 환영했잖아. 환영해 놓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그거는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선에 이런 부분들이 대선에 난입한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판사의 음. 결론에 자꾸 개입을 한다. 그쵸 이긴 총장이. 맞아요. 이긴 총장이 어서 오십시오. 동학이 형이 이제 주류로 가야죠. 아니 우리 굉장히 좀 예전이랑 주류로 좀 다른 가기 느낌인데? 위해선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 맞다. 됩니다. 우리 그럼. 이동학 최고 이제 늘 언제까지 경찰 영동도 앞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영상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류로 가가지고 공천도 받고 아니 가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대변인도 이거 하고 지금 개몽령이야 뭐야? 개몽령이야? 근데 개몽령이지. 저는 지금 제가 아까 네. 뭐 김건희 씨가 뭐 개입한 걸 왜 밝혀내지 못하냐 막 이런 얘기하니까 경민정 좌파냐는데 저는 좌파 오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개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밝혀내니까 왜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건데 못 밝히는 일단은, 이유는 네.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없는 이유인데 어떻게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건희 여사가 저 내란에 깊이 관여하고 가담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거다라고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건 없는 거지. 그럼 의심은 했겠지만 의심은 없는 했죠. 거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한다 만다라는 그 대외 요인의 정황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도부도 분명히 그때 우리가 한번 부결했지만 이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정치적 사정이 있었으니까 거기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니 야 이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 선포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의심할 만하죠. 근데 직접적인 증거 특히나 이 최대 사정정국을 만들면서까지 수사를 해봤는데 없다면 만족을 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죠. 그만. 그래서 이 3대 특검에 대한 내란 특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뭐 각자의 만족과 불만족이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또 한 번 2차 특검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대규모 사정정국 만든다는 거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로감을 줄 거예요. 이 특검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종합 특검. 부족하다. 더 그러나 하겠다. 통일교 내 특검은 안 돼.
통일교 특검을 좀 그럼 같이 해보죠. 뭐 2차 특검도 하고 통일교 아니 특검도 하고. 관본권 띠지 하나 없어졌다고 특검하던 사람들이 전재수 장관과 그 장관급 3명이나 거론되면서 그런 네. 사람들의 그 비리에 대한 특검은 안 돼요. 경찰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게 통일교 얘기 조금 이따 하죠. 네로남불 네로남불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사탕 먹고 왔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0206님 5,000원 후원 주시면서 이기인 총장 도가니탕 광고 보고 김치 사오느라고 늦는 것 같다. 지난번에 김치를 누가 좀 주라 너무 잘 먹는다. 뭐 그릇에 구멍 나겠다 이러면서 도가니를 한번 먹었어요?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수백만 원어치가 팔렸어요. 이게 아.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얼마 팔렸다고요? 수백만 원어치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진짜 웃긴 거 이 3개가 한 팩이야 지금. 한 팩을 나눠 하나가 담았어요. 한 팩으로 지금 3명을 나눈 거예요. 자, 이게 잡숴봐.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잡숴봐. 공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어. 맞아. 우리 총장님 오시면 요거 소개해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소개 안 했으면 좀 드세요. 맞아, 김치 맞아. 여기 놔준 거 봐. 김치 따로 사놨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여의도 진하네. 너머 TV 닭간다 여의도 몰에서 아주 괜찮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까지 밥 좀 드릴까요? 요즘에 팔고 나는 있는 괜찮아요. 핫한 상품 와, 도가니탕입니다. 도가니가 너무 겨울철에 많아. 생각나는 따끈한 음식, 국내산 스지와 도가니가 듬뿍 담긴 한 팩이면 하루 단백질 80%를 채울 수가 있고 아침 저녁 간단하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환단고기를 먹지 않아도 오늘 도가니탕만 드시면은 체력이 절로 채워지는 그쵸? 이동훈 최고님 이건 이름을 잘못 졌어.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다문 도가니라고 지금 이름 돼 있는데. 네. 정을 담았네. 경민정 담은 어. 도가니. 경민정 이런 거 좀 같이 좀 와 이런 거 해주면 좀 안 돼?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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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는 이거 뭘로 만든 건데요? 소고기. 도가니가 도가니지. 소고기 스지. 아. 2차 예. 종합특검하면 그렇죠. 도가니 날아갈 줄 알아. 사골 그래서 누구 도가니가 좀 날아간다고? 누구 도가니 날아간다고? 형. 어. 이거 텍사스 도가니네. 텍사스 도가니입니까? 네. 아우 좋네. 아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어떻게 그 식감은 좀 어떠세요? 부드럽습니까? 이미 저 금요일 날 평가를 했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그래요. 막혀. 그리고 일단 애초부터 간이 안 돼 있어요. 네. 간을 기호에 맞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냥 끓인 그대로 지금 포장을 근데 한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은데? 네. 간이 돼 있는 그리고 것 우리가 같은 도가니나 느낌인데? 썰렁탕이나 네. 진짜 끓인 건지 뭐 맥심을 넣은 건지 구분을 하려면 그 국물을 입술에 닿았을 때 찐득찐득한지 미끌미끌한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때요? 찐득찐득하고 미끌미끌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대로 끓인 거예요. 좀 진하단 얘기예요. 진하단 얘기입니다. 아, 진하단 매우 진하단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특검 또 하면 도가니 날라간다. 누구 도가니 날아간다고? 형. 이 삼청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도가니집이 있어요. 그 감사원 앞에. 예. 감사원 앞에. 비슷해. 그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거기가 더 맛있다. 아 진짜요? 그 집 이름이 와. 뭔지 알려주세요. 참. 그거 어떻게 얘기해 여기서? 거기 두 도가니탕 개밖에 없어. 맛집보다 아, 맛있다는. 되게 유명해요. 네. 지금 오옹님이 우리 시대의 이유립 환단고기 전문 학자 이기인 화이팅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동학이 형 입맛 없겠지만 국밥은 팍팍 먹어야지 그렇게 깨작깨작 먹어서 당선이 안 돼 하셨어요. 아 제가 2달러. 지금 먹을 수 없는 형 상황이어가지고. 팍팍 줘. 왜? 아 이제 오늘 왜? 그래 그래도 나름대로 도가니 하나. 몸 관리하면서. 어디 가요? 네? 이게 뭐 끝나자마자 바로 또 튀어가야 될 때가 식사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네. 예. 성과상 가면 한 5개 먹어야 돼요. 그럼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먹어야 돼. 그러게 막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기인 총장은 음식을 이제 주는 대로 아니, 다 오늘 먹더라. 점심 약속 너무 없어? 멋있어. 여기는 네? 진짜 점심 약속 없어? 아니, 먹고 또 먹어야지. 아 예. 어디 저 처갓집 가면 진짜 예쁜 사이야. 활동을 많이 안 주는 하니까 대로 다 그렇게 먹거든. 깨작깨작 먹는 거 아닙니까? 자, 550g 많이 한 먹는 팩에 사람이니까 5,900원 10팩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예, 구매하실 때 좀 먹어야겠네, 불편하시면은 전화 주문해 주세요. 1551-5280번 1551-5280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고스들의 정치 해부쇼 닭간다. 좀 일단 거의 드셨네요? 거의 뭐 마시게 만들어 놓고. 먹으면서 할 겁니다. 네. 좋아요. 뭐 좀 부족하면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 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물 좀 드시고요. 체하는 거 아니죠? 지금 급하게 먹어가지고 급하게 먹어.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 통일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통일교에 뭐 이재명 대통령 쪽에 7인회 중에 한 4명이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권도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항공권 대주고 어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부르면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가정연합이라고 해서 멋 모르고 참석했는데 한학자 총재를 등에 업고 노래를 부르는 사진이 막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 뭐예요? 뭐 사진이요? 사진 영상이고 사진이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아니 예. 그 홀리 마더가 어디 타인의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사진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네. 아까 구해지지가 않아서 영상 한참 이렇게 보다가 네. 그랬는데 정말로 임종성 의원 뒤에 한학수 총재가 엎혀 있고 업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이랬는데 임종성 의원 노래방 안 다니는 사람인데 노래 자체를 안 부르는 사람인데 통일교에서만 부르나 봐요. 그건 특이하네. 노래방 안 간다고 네. 노래를 안 부르진 않습니다. 노래가 시계를 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계를 받지 않는 건 노래를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죠. 집에서 시계 닦고만 있고 노래는 듣고만 네.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그 영상 AI 아니야? AI로 합성한 건가? 이거 그럼 만약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영상 아니 유포하는 말이 사람이 되나? 있으면 말이 돼? 노래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활동했던 거를 보고는 통일교회 지금 신자가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신자들은 임종성 의원을 보고는 우리 통일교 신자인 줄 알았다. 너무 자주 보고 그리고 수차례 소통을 하고 근데 한학자 총재랑 뭐 악수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신자들은 아니다 여기 아니, 와가지고 막 그 존엄하신 분이 타인의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업혔다고요? 뭐 그게 그래서 가능한가? 통일교 신자들 앞에서? 일단 채통을 사진 지키셔야 한번 될 구해보고 분이? 싶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지금 왜냐면 있는 게 이게- 아니고 제가 그거 구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네.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영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상을 여기다가 틀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 그래요? 일단 아. 그래서 이게 통일교 게이트 여하튼 음.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최고액을 받은 상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고 의혹이 혐의, 있는 상태 혐의. 그래요 이제 의혹 혐의가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의혹과 혐의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4개월 전에 권성동 의원은 이미 막 의혹을 들춰내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다 나머지 분들은 검찰이 의혹을 들추지 않고 수사 이첩도 하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요 차이일 뿐인데 요 정도 되면 요거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야당 개혁신당 이렇게 같이 2차 특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통일교 특검 하자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수사하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똑같이 경찰이 뭔가를 다 무마하고 뭔가 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그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받을 수밖에 없죠. 경찰을 믿나요? 네? 경찰을 믿으 아니 일단은 하는 걸 봐야죠. 경찰이 내 믿든 안 인사권자인데 믿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믿든 이재명 근데 대통령이 다 하는 그거는 사람이면 정권이 나중에 뒤집어질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여기서 가감하거나 여기 중간에 다 나오잖아요. 진실은 다 부담을 드러나잖아요. 느낄 거다. 중간에 여기서 다 민주당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에이, 근데 지금 부당하다고 수장인데.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네. 언젠가 2년 뒤, 3년 뒤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십 명의 경찰들을 전부 다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는 경찰들을 다 속여가지고 혹은 하나의 이 결과로 껴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진실 고백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어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재수 장관 속일 수 그 없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갔는데 2시간 10분인가 네, 밖에서 뭐 들어가니까 파쇄기 소리 들리고. 기자회견가 파색이 덜덜덜 여보세요? 지금 압수수색 2시간 뒤에 갈 건데 계세요? 가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딱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 네, 국회 의장님이 허가가 지금 낮지 않아서 출타 중이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고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는데 들어간 것도 문제고 압수수색 가서 문 밖에서 들어보니까 파쇄기 소리가 들린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지난 8월달에 이미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금품 진술 확보를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과연 지난달 8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이미 그 진술을 확보했는데 정성호 장관과 전재수 장관이 그걸 몰랐을까? 분명히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물론 뭐 독립돼 있지만 어쨌든 파견 검사들이 뭐 100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들이 아니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에 대해서 금품 수수 진술도 확보돼 있어라고 하는 말들이 과연 이 정부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4개월 동안의 시간은 전재수 장관과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의 인사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었어요. 사실은
시간 맞추고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는데 정말 딱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그렇고 마침 또 압수수색도 도착한 뒤 2시간 뒤에 나왔다. 뭐 이렇게 앞뒤 정황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채널A 단독 보도에서도 경찰한테 지금 특검이 자료를 안 준대요. 반밖에 안 준답니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검찰청 이제 폐지되죠. 또 항소포기 이슈만 해도 검경이 사실 쓴소리 바른소리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는 그 검사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사실 특검이 필요한 거고 쿠팡 때나 관봉권 때나 관봉권 띠지 분실 때나 검경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해가지고 상설특검 한 건데 왜 내 진영에 있어서의 경찰은 못 믿는 거고 당신들 진영에서의 경찰은 뭐 믿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잣대가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이동아 우리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잘못이 드러나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특검이 덮으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경찰로 보낸다? 국민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를 특검이 은폐하려던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죠. 특검이 은폐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장님은 왜 민주당 압수수색을 왔을 때만 그렇게 출타를 하시고 늦게 결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늘 의원의 일치일까요? 요즘 전자정부잖아요. 그 의장님이 꼭 복귀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국회 사무총장도 있고 그 부의장님들도 있고 다 직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으면 빠르게 결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국민의힘 때는 그렇게 속전속결인데 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오니까 그렇게 2시간 반이나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주는지 일단 모르겠고 지금 제가 볼 때 전재수 의원이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해명이 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과거에 조 전 장관 사태 같은 거예요. 해명을 내놔. 그러면 또 다른 반박 보도가 나와. 또 다른 의혹 보도가 나와. 해명에 또 다른 반박 보도가 나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 그 사진 찍힌 분들 동네 형님들이다. 형님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는데 어떻게 안 찍냐. 그 형님이 지금 해저터널 핵심이라면서요. 그 형님이 통일교 부산 울산 뭐 총책이라면서요. 그 모르고 만났어요. 그러면 그런 의혹이 일단 있죠. 그리고 이 전재수 의원이 여러 가지를 막 답변을 열심히 하거든요. 네. 하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딱 하나 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여기에는 답변을 하지 못해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한학자 만났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왜 답변하지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만났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통일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네? 그 형님이 통일교 총책이었네? 그러면 이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해명을 다 믿어야 돼? 근데 그래서 특검이 덮으려고 했나? 경찰이 해? 특검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약에 통일교 이 부분을 빼고 종합특검,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 강행 처리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지지율 급락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검보다도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 양쪽 다 그냥 경찰이 다 수사하고 소규의 그렇게 경험. 하자. 보고 말을 그렇게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진술뿐만 아니라 문자 증거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거 좋은데 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 화를 냈어야죠. 이거 무슨 문자냐 갑자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자 안 보냈어요. 그냥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 거는 지금 진술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가 더 있죠? 증거가 있어야만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본인 진술에 한일 해저터널 관련된 로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기인 총장한테 시계 2천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 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 사람이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반대하고 막 나서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면 상하는 일이죠. 내가 받았는데 시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실패한 로비에 가깝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거를 제가 볼 땐 끝까지 자기가 들은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이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어요? 아니 수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자기 편한테 관대하다. 관대하고 선회해서 해석하고. 아니 뭐 증거가 나오면요 뭐 빼박이지 나의 인정을 편에는- 해야지. 내 편에는 복잡하게 착한 사람, 당신들은 단순하게 나쁜 예. 사람 그렇게 그 이중잣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증거와 진술은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뭐 윤여거 본부장의 와이프 핸드폰에서 사진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진은 아니었잖아요.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그냥 범죄 혐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구성조항 발부해 준 건데 지금 보세요. 전 장관 보세요. 청탁의 목적이 분명해요. 한일 해저 터널. 본인은 반대했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심지어 오거돈 시장도 한일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재수 장관은 오거돈 시장 캠프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인가 캠프 일원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식적으로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표적 민주당 대통령께서 한일 해저 터널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완전 시대를 섞어서 지금 보세요.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빼고 20년 전 얘기잖아요. 빼고 오거돈 시장은 한일 해저 터널에서 찬성을 했다고. 근데 한일 해저 그 오거돈 시장 캠프의 구성원이 누구였느냐? 바로 전재수 장관이었어요. 전재수 부산시장 위원장이었지. 이분이 아마 상임선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반박할 거냐 물어보고 싶고. 저희는 자, 공약으로 보세요. 내걸지 않았고요. 개인의 후보자 개인의 그리고 자기 말씀 스스로 듣고, 그럴 수 있었어요. 자, 한학자 총대한테 특별 보고했었던 2018년 5월과 9월달에 분명히 전재수 장관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2018년 5월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이름이 5명이 거론됩니다. 전재수, 심땡땡, 김땡땡, 김땡땡, 김땡땡 이거 한번 거론이 되고 2018년 9월달에도 한학자 총재 특별 보고에서 이미 다녀간 전재수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특별 보고에 나와 있어요.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뭐예요? 뭐죠? 그거를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통일교의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었던 대외적인 메시지와 그 특별보고 문건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까? 정치인의 말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2021년 2월 달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공약으로 채택했던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겠죠. 근데 저는 로비를 했었을 거라고 봐요. 민주당에도 당연히. 그런데 저는 실패한 로비라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뒷단의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실제 해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실이든 어디서든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로비가 있었을 거 아니면 뭔가 입법안이든 정책이 뭔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문자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 뒤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빼박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실드 쳐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 사례에서 보면 전재수 의원은 구속 10번도 더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이 통일교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 여러 건이 나왔죠. 진술 나왔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특정 날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날 벌초를 하러 갔다 그랬어요. 가족들이랑. 근데 정치자금을 부산 그 지역 행사장 인근에서 정치자금 쓴 내역이 나왔어요. 그럼 보좌관이 썼다고 해명했잖아요. 아니, 해명은 했는데 네, 카드를 보좌관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거를 왜? 근데 이 뭐 수사를 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 말이 돌아. 아니 특검이. 정치자금 시스템을 보면 전재수 의원이 먹었다고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보좌관이 먹었다 그러는 건 의원실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하고 있다니까요. 전달했다는 사람 나왔죠. 네. 예? 그리고 문건 나왔죠. 정치자금 카드 쓴 거 나왔죠. 이 정도면 빼박 아니에요? 구속될 수 아니 있는 거 그럼 아닌가요?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보좌관들 다 잡아가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의원들 카드 다 쓰는데. 아니 네? 그거 논리를 비트시는 거고 네. 전재수 의원이 네. 그날 부산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카드를 부산에서 썼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자, 그게 개인 카드라면 제가 자, 약간 봐봐요. 조금 형 더 봐봐요. 신빙성 있게 이거 봐주겠어. 봐봐요. 형 오히려 말대로. 정치자금 카드면 형 말대로 보좌진들이 운영비로 다 쓰잖아. 우리 최고 말대로 네. 예단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나 다른 진영에도 똑같은 잣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용했었어야지. 권성동 의원은 그리고 문자가 저도 나왔고 좀 들어봐. 그리고 전재수 장관에 퀵서비스 대해서는 배달원에게 보좌관이 전화해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공천 했었던 받아라, 정황도 나왔잖아. 와, 진짜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공천 식으로 받아라, 하면. 아주. 전재수는 난 신명 믿는단 개딸 말이야. 아이싱.
전재수 나 믿는단 아니 말이야. 왜 사람을 이게 믿어요? 저도 전재수 장관 되게 좋게 생각한단 아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럴 그렇게 리가 없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그렇게 거야.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는 것만큼 아니, 우매한 게 없어요 정치권에서. 권성동 우리 아니 의원님도 증거를 좋은 갖고 오면 사람이에요. 나도 뭐 인정하지. 아, 증거가 증거를 없잖아. 가지고 올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없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다 파쇄했을 좀 거 아니에요. 지켜보자. 덜덜덜덜 아니 어제. 파쇄했으면 어딘가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왔을 거 아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컴퓨터에서 다 뽑아낼 거 아니요. 2018년에 나중에 전재수 장관이 장관이 될 거니까 특별보고 문건에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써놔야지라고 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만나고 협조하고 청탁이 오갔으니까 특별보고 문건에 전재수 장관이 협조하기로 함. 라고 청탁이 적혀놨을 건 아니에요. 오갔다고 쓰여 있지 않지. 우리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 형, 이거 형 통일교에 뭘 협조해? 돕도록 노력해 볼게요. 통일교에 얘기할 뭘 수 있지. 협조하는데? 아니 표가 되면 지역에 표가 많대잖아. 통일교는 표가 없어요. 아니 그건 본인의 분석이고 네. 실제로 그 동네 형님들 누나들이 다 그거 통일교라며. 이게 부산도 근데 그 그렇고. 통일교라서 끊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진짜 알잖아. 형 이게 선거 어디까지 해봐서 알지만 네. 통일교 같은 곳에다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막 적극적으로 추파를 보내면 3대 종단 기독교나 개신교나 무슨 뭐 천주교 되게 난리 나요. 그걸 알고 몰랐을까 과연 전재수 장관이 부산에서 그렇게 선거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통일교에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 지역구에 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의례적으로 얘기한 건데 지들 보고서에 지들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뭐 보고서 올릴 때 이렇게 지독하다, 이렇게 지독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이렇게 올린 거지. 내 편은 막 선회하고 반대하고 관용하면서 와. 상대편에 무조건 유죄 추정 원칙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권성동은 완전히 달라.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지금 의원님 뵙자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그냥 통하죠. 오! 통하지. 왜 도대체 보자고 했을까? 만약 그 주어를 권성동 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바꿔봐요. 그건 그래서- 그냥 분명 형은 그랬을 거야. 그거는 그냥 통화일 뿐이에요. 아니야. 문자가 나오면 이 빼박이야. 빼박 문자가 나와야 돼. 아니 권성동 그 빼박 보세요. 문자 나왔잖아. 자기가 네. 600명 이상의 축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어저께 단독 보도에서도 분명히 추도사했더라고 또 반박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7번이나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증거 나와요. 이게 반박 당하고 다른 있단 건데 말이에요. 어쨌든 나는 이거 통합해가지고 좀 반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세훈처럼 만난 적 없다.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2번 만났는데 4번 만난 거 6번 만나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 카톡으로 받은 뭐 여론조사까지 있어. 이렇게 증거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비판해야지. 근데 정치인이 누구 만난 거 가지고 축사한 거 가지고 그게 증거다. 라고 얘기하기엔 난 부족하다는 그런데 거지. 그러면은 축사도 했고 만난 적도 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조금 플러스 모르겠는데 계속 전부 다 부인하다가 한 개씩 나타나니까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거고. 통합적으로 좀 그거 좀 잘 혹시 대처하시라. 전재수 의원님한테 형님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거기 네. 그 민주당은 요새 형 동생 열풍이잖아요. 뭐 누님, 저는 형님. 저희 뭐. 아버지보다 어리면 다 형님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거기도 뭐 네. 70대, 80대까지는 다 형님, 저희 누님이라고. 아버님 세대보다 어리면 그냥 다 형님 하는 겁니다. 아, 51년생 이후로는 다 형님. 지금 게시판 저 댓글창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동학 오늘 공천 믿고 줘라. 다녀가지고. 저 정도면 줘라. 이용한 부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강성필이 낫다. 막 이러고 있는. 아니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저를 모습을 또 한 번 반성하게 됐어요. 어떤 거예요? 민주당은 이렇게 똘똘 뭉쳐 있구나. 아니 근데 아까 개몽형이더만 개몽형 잘하더만. 아니 똘똘 똘똘 뭉쳐서. 뭉쳐 있구나. 아니, 이렇게.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야당이 부담이 없는 게 이 어. 전재수 금품 수수했다라는 그 의혹의 출발이 야당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그런 아니, 반박은 근데 저는- 특검한테 하세요. 저는 이제 특검이 예를 들면 큰일 나죠. 국어 시간이야. 국어 시험지가 들어왔어.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17번쯤에서 수학 문제가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수학 문제 풀다가 나머지 30문제까지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12문제 전재수가 수학이고 나머지는 원래 당신들은 국어만 하는 그러니까 거였다. 이거를 문제 제기 시작하면 어쨌든 뒷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어쨌든 국어 시간은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 정부적 판단을 특검에서 했었을 거라고. 그리고 통일교 아까 지령받았냐는 문자가 오고. 특검이 왜 정부적 판단을 해요? 특검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면서도 형 이거를 진짜 이러지 은폐하지 말자. 않고 형 솔직히 목록을 진짜 만들어 너무한다, 놓고 진짜. 이 목록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사 이첩을 하지 않았냐. 아니 입장을 바꿔서 전재수 장관 이슈가 아니라 만약에 그 지난 8월달에 준설 확보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뭉갰다가 공소시효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문제가 났어 봐. 들어봐 그 주어가 국민의힘이어봐요. 형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뇌물이라며. 뇌물이라니. 아니잖아. 진짜 너무 공소시효 안 심하네. 끝났어. 뇌물이라며. 우리가 탑하고자 하는 그 정치가 바로 지금 이런 모먼트예요.
왜 내 편엔 관대하고 선회하고 관용하면서 당신들의 입장에서 엄격하냐고. 주어를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바꿔보라니까요. 국민의힘에 뭐 예를 들면 증거를 다 갖고 오면 뭐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됐는데. 통일교를 만났고 한학자 특별보고 문과에 남아있고 근데 8월달에 진술 확보했는데 안 하다가 3개월 4개월 뒤에 사건 번호 부여했어. 형 그렇게 논평 안 할 거야. 아니 근데 특검도 내부에서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 애초부터 속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관들 다 앉아 있고 특검이 속일 수 없는데 변호인 들어와서 앉아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걸 평가하는 이걸 형만이라도 평가하는 형만이라도 아 그거는 수사 문제인 거 잘못됐고 엄격하게 빨리빨리 이첩시켜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평가해 주는 게 맞지. 아니, 지금 막 뭐 이거 권성동은 확실하고 전재수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뇌물죄는 15년이 의율되니까 정치자금법. 이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정치자금 뇌물죄라며.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든 뇌물죄가 더 세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주고받은 게 청탁이 있었으니까 이거 뇌물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을 정치자금법 의율 아예 측면이야. 의율을 못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뇌물죄로 더 큰 걸로 지금 걸고 있는 거니까 뭐 이 공소시효가 이런 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경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주길 아니 바랄 뿐입니다. 지금 왜 이게 신뢰를 나 완전히 잃었어요. 계속하면 나 동안이 먹어 진짜. 먹어. 나 이렇게 하면 먹고 시작해. 거야. 한주 먹고 시작해. 그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먹어. 진짜. 알았어. 난 근데 진짜. 이게 먹먹하다 진짜.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어떤 게 위험해요? 우리 착한 사람이다. 장경태가 성추행할 리가 없어. 서영교 의원이 그러고 방금도 우리 전재수 의원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뭐라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야.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에요. 의외로 너무 증거는 좋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아니, 좀 증거를 나왔으면 4개월 그러니까 동안 뭉개서 못했다 그럴 리 이건데. 없다라는 기준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지금 와당탕님이 다 깐다인데 왜 못 까노? 아마 까고 싶은데 안 까지는 거. 열심히 해요. 형. 이게 보통 계란으로 이해해. 바위치기라고 하는 것이 와 이거 아니, 좀 근데 여당 저는- 바위가 엄청 크네요. 저는 철두철미하게 너무 던지는 조사가 게 잘 조약돌인 됐으면 거야. 좋겠어요. 네. 야. 그리고 특검은 어쨌든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은 통일교를 빼고 하겠네요. 저는 특검보다는 그냥 경찰이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이거 이 또 정도면 국수본에서. 특검해야 되는데. 2차 종합 특검 말고. 네. 야. 국수본에서 특검도 왜냐하면 또 검찰들 데려다가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 못한 데가 법원하고 검찰 수사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결국에 못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팔이 안으로 붙는 거거든요. 아니 수사 못한 네. 게 아니라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게 혐의점을 왜- 못 찾은 도대체 거잖아요. 어디서 차이가 올까요? 아니 저렇게 뭔가 사법부에 대한 아니, 의심, 아니, 의심에 조은석 특검이 6개월 동안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법원이랑 믿을 수가 검찰 없네. 이걸 참 못 찾았다니까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믿을 아주 수가 뿌리 없어요. 깊은 유광채고. 뭐 자신의 어떤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성장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일순간적인 일시적인 어떤 설득과 토론으로 뭔가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예, 않아요. 지금 성남 총각님이 진짜 대단한 말씀하셨는데 기인이 형, 동학이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마. 조만간 장관 되실 거야. 아 고맙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건가? 어쨌든 뭐 네. 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장민우님도 10,000원 주시면서 아니 이쪽도 저쪽도 경찰을 못 믿는다면 폐지해야죠. 정치인들 사건만 못 믿는 거고 일반인들을 믿으라는 게 정치인들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수사를 무슨 마냥 못할 거다라는 그 추측보다는 분명히 검사가 될 때의 그 입학 시험과 경찰이 될 때 입학 시험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 기법으로서의 더 많은 법들을 배우고 숙련된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법을 덜 다른 선택적으로 다른 법들을 좀 덜 배우는 것이 사실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검찰한테도 안 맡기고 검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경찰한테만 맡기자 경찰이 잘하고 있다. 전 사실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여당이. 경찰이 자기 승진 줄이 걸려 있는데 그만두고 나가면은 검찰처럼 뭐 변호사 개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경찰의 신뢰는 대통령이 스스로 까먹었죠. 백혜련 경정 사례를 봐봐요.
백혜련 경정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직접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장이 그 백혜련 경정의 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혜련 경정이란 분은 지금도 본인의 주장을 꿋꿋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경찰 내부의 어떤 인사 컨트롤의 문제예요. 지금 왜 경찰 수장이 백혜련 경정을 제지 못할까요? 대통령이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경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참 링카님 5만 원 후원 주셨어요. 이 총장님 오늘 왜 늦게 오신 건가요? 이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섭섭한 분이 많으십니다. 앞에 일정이 많았어가지고 예, 아 뭔가 일이 연말이라 많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긴 최고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계신 분들 다 섭외하기가 참 힘든데 그 중에서도 더 힘드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가운데 36분이나 돼가지고 이제 네.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도가니탕 어떠신지 한 말씀만 더 제가 해주고 오늘 가시죠. 마음을 완전히 푸시고. 도가니 핫 도가니 탕을 만들었네요. 이동학 도가니탕. 빨리 먹어. 음식 남기는 거 아니야. 지금 가야 돼. 일단 이동학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저는 어쨌든 믿기가 경찰이 어려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증거들을 찾아내고 확실하게 수사해서 네. 정말 잘못했다면 벌 받아야죠. 아. 정말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2차 종합 특검을 해서 나온 결과, 그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내린 결론, 경찰의 지금 이 수사에 대한 결론 나오면 다 믿으실 거예요? 아니 수용해야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저 수용 안 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헌재 판결도 마찬가지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전 김건희 여사 뭐 관계 없다 이런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에서 나온 결론도. 네. 그건 근거로 제-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제 원칙입니다. 네. 그래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1,600분 넘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다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트, 100점, 웃음, 폭죽 이런 거 눌러주시면은 알고리즘이 좋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쉽게도 방송 마쳐야 되겠네요. 저희는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으니까 닭간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